할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병실 바닥. 침대 아래 어둠 속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 하나.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간호사의 손이 떨리며 상자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립니다.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통장 하나와 여러 번 접힌 편지 한 장. 그 순간 병실 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건 할머니의 입술이 떨립니다. 내 마지막 체면이야.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겁습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한 요양병원. 상자 하나가 요양병원 전체를 울린 날. 이 이야기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78세 김순덕 할머니. 그리고 30년 동안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비밀에 관한 이야기.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하루를 혼자서.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통장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오해와 화해, 용서와 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평범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4층 건물, 총 80개의 병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휠체어가 굴러가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TV 소리, 노인들의 기침 소리. 이곳의 풍경입니다. 3층 302호실. 김순덕 할머니가 사는 방입니다. 창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새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할머니는 26쯤 되어 보입니다. 남편은 30 정도. 큰아들은 6살, 둘째 딸은 3살, 막내 아들은 갓난아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평생의 습관입니다. 창문을 열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11월의 아침은 쌀쌀합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닫습니다. 먼지를 털고 침대 시트를 정리합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깨끗해야 해.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압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약봉지를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치 약이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나이가 들면 약이 밥보다 많아집니다. 오전 7시 30분. 복도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1층 식당으로 가는 길. 복도에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같은 층 박 할머니를 만납니다. 순덕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박 선생님. 선생님은요? 나야 뭐 늙으면 잠이 없잖아.
새벽 4시에 깼어.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갑니다. 순덕 씨, 아들 오늘 온대요? 박 할머니의 질문. 할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글쎄요, 바쁠 거예요. 바빠도 어머니는 찾아와야지. 우리 딸은 매주 와요. 멀리 사는데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습니다. 식당, 긴 테이블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흰죽, 계란찜, 김치, 나물.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듭니다.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순떡 씨, 죽이 싱거우면 간장 좀 쳐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원래 싱겁게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TV를 켭니다. 아침 드라마 재방송. 젊은 배우들이 나와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은 올까? 막내 아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3년이나 연락이 없는데 올 리 없지.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요양병원에서 가장 북적이는 시간입니다. 면회 시간.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복도가 시끌벅적해집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엄마, 과일 싸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들이 부모님과 산책을 합니다. 복도는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302호실은 조용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봅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내립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혹시 우리 애들도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TV를 켭니다.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 소리는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립니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습니다. 울면 안 돼. 나는 강혜아 핵임순덕 할머니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46세.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부도, 빚이 수억 원.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조차 하기 힘들어합니다. 엄마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도 못합니다. 미안함 때문입니다. 둘째 딸 수정, 43세. 부산에 살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안정적이지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멀다는 이유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설날, 추석. 30분 정도 머물다 갑니다. 엄마, 여기 편하시죠? 시설도 좋고 우리가 모시는 것보다 나으시잖아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여기 좋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이 돌아서면 눈물이 납니다. 막내 아들 준호
40세. 3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막내가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아들 생각을 합니다. 준호는 잘 있겠지? 혹시 내가 잘못해서 화난 건 아니겠지? 아프지는 않겠지?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만난 같은 층 박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덕 씨, 우리 딸이 내일 또 온대요. 손주도 데려온다네요. 귀여워 죽겠어요.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순덕 씨 자식들은 언제 와요? 오래 못 본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애들도 바빠서요. 나중에 오겠죠. 그래도 가끔은 와야지. 어머니가 외로우시잖아. 괜찮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거짓말입니다.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7시 할머니는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결혼식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봅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밤 9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다른 환자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간호사 박미영이 순찰을 돌며 302호실 문을 살짝 엽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직이에요, 미영 씨. 잠깐 들어올래요? 간호사 박미영, 32세. 5년째 이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곳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순덕 할머니. 항상 조용하고 불평 한마디 없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할머니. 미영은 할머니를 유독 마음에 두고 챙겨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미영이 침대 옆에 앉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합니다. 미영 씨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니야? 괜찮아. 그냥 해본 소리야. 할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길 떠나는 날은 아마 관 속에 누울 때겠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간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칩니다. 평생 일한 손.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해서 뭐해, 혼자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애들은 이제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아니야, 미영 씨. 나는 알아. 나는 버려진 거야.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자식들의 면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1년에 두세 번, 둘째 딸은 명절에만, 막내는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3년 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우리 집에 계시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외로우시잖아요. 둘째 딸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요. 제 남편도 동의했어요. 여기가 엄마한테 더 좋대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막내 아들 준호는 그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원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거구나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11월의 어느 수요일 오전 하늘은 흐리고 찬바람이 붑니다. 정기 청소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각 병실을 깊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간호사 박미영이 청소 도구를 들고 302호실에 들어옵니다. 할머니, 잠깐 산책 다녀오실래요? 청소하는 동안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미영 씨. 천천히 다녀오세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간 후 간호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침대 시트를 갈고 침대 밑까지 청소를 시작합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침대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걸립니다. 이게 뭐지? 손을 뻗어 만져봅니다. 나무 느낌. 상자 같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밑으로 더 손을 뻗습니다. 손에 먼지가 묻습니다. 꺼낸 것은 낡은 나무 상자.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상자를 들자 안에서 딸랑 소리가 납니다.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꽤 무거운 느낌입니다. 간호사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지를 털어냅니다. 상자를 자세히 봅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손잡이는 없고 뚜껑은 끼워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할머니 물건인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돌아옵니다. 산책을 일찍 마치고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 상자를 봅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거 내려놔요. 놀라며 소리치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요? 할머니 물건이세요? 할머니는 빠르게 다가와 상자를 붙잡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이 손이 떨립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그건 내 마지막 체면이야. 건들지 마. 아무도 보면 안 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간호사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항상 차분하고 조용했던 할머니, 불평 한마디 없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간호사가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믿으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뭐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상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영 씨, 이건 내가 평생 숨겨온 거야.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 왜요? 무슨 비밀인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자를 안고 있을 뿐입니다.
간호사는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1968년 서울 변두리 판잣집. 젊은 김순덕은 22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 그녀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는 갈 돈이 없었습니다. 순덕아, 미안하다. 동생들 학교는 보내야 하는데. 어머니의 말. 괜찮아요, 엄마. 나는 일할게요. 15살부터 그녀는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채소를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7년 후 22살이 된 순덕.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 김영수. 26살 목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순덕 씨, 이거 드세요. 영수는 가끔 시장에 들러 찐빵을 사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자꾸 사주세요? 그냥요. 순덕 씨가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아서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1년 후, 순덕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가난하지만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함께 열심히 살아요. 1969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 월세 3만 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970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영수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순덕도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키우자. 우리보다는 행복하게. 1973년 둘째 딸 수정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딸이네. 예쁘다, 우리 딸. 1978년 막내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셋이나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순덕은 걱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영수는 다짐했습니다. 순덕은 새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부업으로 옷수선을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밥할게. 새벽 2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움직입니다. 남편 영수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자랐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우리 아들 대단하다. 순덕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둘째 수정도 똑똑했습니다. 엄마, 나도 대학 가고 싶어. 그래, 수정이도 보내줄게. 막내 준호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엄마, 형이 나 때려. 준호야, 형 괴롭히지 마. 나 안 괴롭혔는데. 새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에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행복이었습니다. 1995년 여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영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1살의 나이에 여보 깨어나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날 혼자 두고 가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 아이도 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25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둘째 수정은 22 대학생이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17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돈 벌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취직 준비해. 엄마가 벌게. 순덕은 혼자서 세 자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은 4시간.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졌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너희만 잘 크면 돼.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 거야. 겨울에도 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사주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취직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는 결혼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둘째 수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엄마,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막내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 조용한 집, 아이들이 떠난 집, 이제 혼자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미영 씨, 나는 말이야,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애들 학비를 댔어.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애들한테 따뜻한 옷을 사줬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은 이렇게 거칠어지고 허리는 이렇게 굽었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 됐어. 버려진 거야.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다 바쁜 거예요. 웃으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바빠서 3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와. 생일에도 명절에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큰아들은 5개월에 한 번씩 와. 30분 있다가 가지. 엄마,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 말만 하고 가. 둘째 딸은 명절에 와. 1년에 2번. 30분 있다가 애들이 기다려서요 하고 간다. 막내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3년 동안 연락이 없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주소도 몰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오열합니다. 간호사도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나는 말이야 버려진 거야. 미영 씨, 내가 짐이 된 거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큰아들 민수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부도, 빚이 8억 원, 집도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제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 아들아,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야. 힘들지?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는 돈 필요 없어. 이거 가져가. 빚 갚아. 민수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 아들인데. 하지만 그 후로 민수는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힘들겠지 내 아들. 화면 2019년 봄. 둘째 딸 수정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요. 남편도 바쁘고 애들도 있고 부산은 또 멀잖아요. 수정은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팜플렛. 이곳 어때요? 시설 좋대요. 간호사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팜플렛을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가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할머니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만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부담스러워하는 얼굴. 내가 짐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볼게.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도 자주 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 그는 2016년 할머니와 크게 다투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형한테만 돈을 주고 나한테는 안 줘요? 준호야, 형이 지금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요. 나도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형한테 5천만 원 줬잖아요.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자식도 아니에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돈이 없어. 없어요? 형한테는 5천만 원이나 주면서 형은 사업 망해서 그렇잖아. 나는 사업 시작도 못 해봤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형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더 이상 기대 안 할게요. 준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준호야, 미안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개월, 6개월, 1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미영 씨, 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가 들어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알아줄까?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그냥 버려진 늙은 여자일 뿐이야. 간호사 박미영은 한참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할머니,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혼자 견디셨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저 믿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손은 상자를 붙잡고 있지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가 온 걸까요? 할머니는 간호사를 봅니다. 미영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괜찮을까? 네, 할머니. 괜찮아요. 한참의 침묵. 그리고 작은 목소리. 미영 씨, 열어봐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오래된 나무가 내는 소리. 상자 안을 봅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봉투.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져 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열어봐요, 천천히. 제가 정말 열어도 될까요? 응, 이제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 간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 흑백 사진, 첫 번째 사진,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새 아이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뒤에는 남편이 서 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들이 할머니 자녀분들이세요? 고개 끄덕이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큰애가 6살, 둘째가 3살, 막내가 돌 지났을 때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번째 사진, 결혼식 사진, 젊은 순덕과 영수,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식 사진이에요? 응, 1969년이야, 오래됐지. 세 번째 사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날 사진. 이건 큰아들 초등학교 입학식이야. 정말 기뻤어, 내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다음으로 나온 것은 영수증들. 수십 장의 오래된 영수증. 간호사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학비 납부 영수증. 1985년 큰아들 대학 등록금. 1990년 둘째 딸 대학 등록금. 1996년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
병원비 영수증, 1995년 남편 입원비, 약값 영수증, 날짜가 다른 수십 장. 할머니, 이건 왜 모아두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억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나중에 외로울 때 보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는 영수증을 더 살펴봅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20만 원. 1985년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둘째 딸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150만 원. 막내 아들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200만 원. 할머니 이 돈을 다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일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옷 수선하고 잠은 하루에 4시간. 봉투 바닥에는 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해지 내역서 2018년 10월 15일 할머니 명의의 종신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환급금 5천만 원. 할머니 이건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큰아들 빚 갚으라고 준 돈이야. 내가 죽으면 받을 거 미리 받은 거지. 할머니, 괜찮아. 어차피 나는 죽으면 화장할 거니까. 보험금 필요 없어.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농협 통장 하나, 녹색 통장, 낡고 구겨진 통장, 모서리가 헤어져 있습니다. 간호사가 통장을 펼칩니다. 예금주 이름 김준호. 할머니, 이건 막내 아들 분 통장이에요? 눈물 흘리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가진 줄 알았던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통장 내역을 천천히 확인합니다. 첫 페이지. 통장 개설일 2021년 11월 30일. 거래 내역. 2021년 12월 1일 입금 150만 원. 2022년 1월 1일 입금 150만 원. 2022년 2월 1일 입금 150만 원. 매달 1일 정확하게 1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평화요양병원 매달 5일 120만 원 출금. 서울약국 매달 10일 15만 원 출금. 김순덕 생활비 매달 15일 10만 원 출금. 간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계속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6월. 2023년 1월, 2월, 3월. 2024년 1월, 2월, 3월. 한 달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통장을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이걸. 할머니 병원비를 막내 아들 분이 내신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나는 몰랐어. 큰애가 병원비 낸다고 했어. 나라에서 지원받는다고. 그런데 이게 준호가. 간호사는 통장을 더 자세히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깁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거의 3년, 35개월,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150만 원 35개월 5,250만 원. 출금 내역을 봅니다. 병원비 120만 원 35개월 4,200만 원. 약값 15만 원 35개월 525만 원. 생활비 10만 원 35개월 350만 원.
총 5,075만 원. 현재 잔액 약 180만 원. 막내 아들이 3년 동안 혼자서 어머니의 모든 비용을 대온 것입니다. 할머니, 간호사도 울먹입니다. 막내 아들 분은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오열하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는 나를 미워했어. 나한테 화났었어. 3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간호사는 통장을 할머니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기 매달 1일마다 입금되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3년 동안요.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들을 봅니다.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흐릿한 시력으로 봅니다. 눈물 때문에 더 흐릿합니다. 하지만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준호가 정말 이걸. 할머니의 온몸이 떨립니다. 3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무너집니다. 나는 버려졌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 막내는 날 미워한다. 나는 혼자다. 나는 짐이다. 모든 것이 오해였습니다.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준호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버리지 않았구나. 3년 동안 나를 돌봐줬구나. 할머니는 통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간호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302호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합니다. 한참을 운 후 할머니는 통장을 쓰다듬습니다. 미영 씨, 이게 진짜야? 네, 할머니. 진짜예요. 막내 아들이 정말 나를 미워하지 않은 거야? 네, 할머니. 간호사는 봉투를 다시 확인합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더 있어요. 봉투 바닥. 작은 편지 한 장이 더 있습니다. 흰색 편지 봉투. 할머니, 여기 편지가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습니다.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 막내 아들의 필체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편지를 쳐다봅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화난 말이 적혀 있을까? 원망하는 말이 적혀 있을까?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개 끄덕이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읽어줘. 나는 무서워. 간호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는 2장입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펜글씨, 정성스럽게 쓴 글씨. 간호사가 읽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먼저 이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나간 날 나는 정말 후회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후회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이 힘들다는 건 나도 알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엄마가 형을 도와주는 것도 이해해요. 형은 큰아들이고 가장 힘들 때니까요. 하지만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간호사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나간 후에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부업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돈을 모았어요. 2년 동안요. 할머니는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어요. 작은 방에서 컴퓨터 한 대로요. 다행히 잘 됐어요. 고객들이 좋아해 줬어요. 매출이 늘었어요. 직원도 뽑았어요. 이제는 작은 사무실도 있어요. 엄마, 이제 나도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간호사는 잠시 멈춥니다.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2021년 가을,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요양병원에, 내가 연락 안 한 사이에, 형은 병원비를 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형도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거, 형도 힘들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내기로 했어요. 병원비를요. 형한테는 나라에서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부담 가질까 봐요. 엄마가 미안해 하실까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든다. 그래서 준호가 엄마 나는 연락 못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날 소리 지르고 나간 나를 엄마가 미워할까 봐요. 엄마를 다시 볼 용기가 안 났어요.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또 돈 달라고 하나? 생각하실까 봐요.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간호사도 울먹입니다. 평생 우리 셋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 나는 그걸 알아요.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던 거. 엄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엄마가 밤마다 일하시던 거. 내복도 안 입고 우리한테 옷 사주시던 거.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우리한테 먹이시던 거. 다 기억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병원비는 평생 내가 낼 거예요. 약값도 생활비도 다 제가 드릴 거예요.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요. 그리고 엄마, 내년 봄에 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큰 집을 구했어요. 엄마 방도 있어요. 햇볕 잘 드는 방이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곧 찾아뵐게요. 용기 내서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마이너스 막내 아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후 병실은 조용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간호사도 할머니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쓰다듬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울먹이며 말합니다. 나는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준호가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혼자라고, 나는 짐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년 동안 쌓인 외로움, 3년 동안 쌓인 섭섭함, 3년 동안 쌓인 오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준호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왜? 할머니는 침대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편지를 꼭 쥐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막내 아들이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걸요. 오열하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 같아서, 엄마가 오해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환자들이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야? 302호실 아니야? 순떡 씨. 병실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TV 소리도 말소리도 모두 멈춥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깊은 울음. 3년 동안 참았던 울음. 간호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요양병원 1층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입니다. 데스크로 다가갑니다. 어서 오세요. 데스크 간호사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302호실 김순덕 환자분이요. 제 어머니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아, 혹시 막내 아드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호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빨리 올라가 보세요. 302호실 3층이에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향해 걷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계단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용서해 주실까? 화내지는 않으실까? 생각이 많습니다. 3층 복도 302호실 문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노크합니다. 똑똑똑.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접니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 박미영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세요. 준호가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준호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봅니다. 3년 만에 보는 막내 아들. 키가 조금 커 보입니다. 얼굴은 조금 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들입니다. 울먹이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준호야. 눈물 흘리며 준호가 대답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꽃다발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엄마가 잘못했어. 오열하며 말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만 못 줘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소리 지르고 나가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오해가 눈물로 씻겨 내려갑니다. 간호사 박미영은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한참 후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편지 읽으셨어요? 고개 끄덕이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응, 읽었어. 미안해요, 엄마.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준호야. 병원비 3년 동안 내가. 네,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부담 가지실까 봐요. 엄마는 항상 미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몰래 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평생 우릴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그리고요. 집에 가요. 나랑 같이 살아요. 놀라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뭐? 제가 이제 결혼해요. 다음 달에요. 신부도 엄마를 모시고 싶대요. 엄마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큰 집 구했어요. 강북구예요.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햇볕 잘 드는 방이요. 눈물 흘리며 할머니가 묻습니다. 준호야, 정말 나를 데려가고 싶어? 네, 엄마. 정말이에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평생요.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2주 후 11월의 마지막 주 요양병원 퇴원 날 아침부터 할머니는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살았지만 짐은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낡은 상자,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 간호사 박미영이 도와줍니다. 할머니, 정말 좋겠어요. 아들이랑 같이 사시니까. 미영 씨 덕분이에요. 미영 씨가 상자를 찾아줘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너무 기뻐요. 할머니가 행복하셔서요.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자주 연락할게요. 네, 꼭 그러세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로비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열리자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층 환자들, 간호사들, 모두 할머니를 보러 나왔습니다. 순떡 씨, 축하해요. 박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행복하세요. 다른 할머니들도 박수를 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로비 밖 준호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SUV. 옆에는 예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엄마, 이쪽이에요. 준호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가 다가갑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준호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웃으며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날 받아줘서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요. 두 아이가 뛰어옵니다. 할머니.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8살이에요.
여자아이도 다가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5살이에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빨리 가요. 차에 탑니다.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습니다. 아이들은 맨 뒤 좌석에 앉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습니다. 엄마, 출발할게요. 응, 가자. 차가 출발합니다. 요양병원이 점점 멀어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3년을 보낸 곳, 외로웠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나는 곳. 차는 서울로 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단풍 든 산, 파란 하늘.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봄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할머니, 저희 집 크대요. 민준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방도 있고, 거실도 넓고, TV도 커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입니다. 1시간 후, 서울 강북구 깨끗한 아파트 단지. 20층짜리 아파트, 준호의 새 집입니다. 엄마, 여기에요. 1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15층에서 내립니다. 1500이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보입니다. 햇볕이 가득한 거실, 따뜻한 나무 바닥, 큰 소파, 대형 TV, 창밖으로 공원이 보입니다. 와, 여기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준호가 할머니를 안내합니다. 거실 옆방, 문을 엽니다. 할머니 방, 새 침대, 폭신한 이불, 새 옷장, 작은 책상,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준호야. 눈물 흘리며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게 다 뭐니? 나는 이렇게까지. 엄마,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할머니는 방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침대에 앉아봅니다. 부드럽습니다. 창문을 봅니다. 공원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저녁 식사 시간. 오후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준호, 수진, 할머니, 민준, 서연. 5명. 수진이 정성껏 차린 밥상. 따뜻한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듭니다. 따뜻한 국물. 집에서 먹는 밥. 가족과 함께 먹는 밥.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입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준이가 묻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웃습니다. 우리 이제 맨날 볼 수 있어요? 서연이가 묻습니다. 그럼 맨날 보지. 야호!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준호와 수진도 웃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입니다. 밤, 오후 10시.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곳에 낡은 통장과 편지를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편지를 한 번 더 펼쳐봅니다.
사랑해요, 엄마. 준호의 글씨.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사랑해. 창밖을 봅니다. 달빛이 비춥니다. 별이 빛납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습니다. 포근한 이불,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가족의 온기.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는 병원비에 30년 동안 침대 밑에 숨겨둔 통장에 그리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3년, 혼자라고 생각했던 3년. 하지만 그 3년 동안 막내 아들은 한 번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을 보내고 병원비를 내고 약값을 내고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매일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3년이 늦었어도 10년이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풀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보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3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지금 강북구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과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TV를 봅니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상자는 이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통장과 편지와 함께. 그것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